저는 오늘 20년간 지켜온 이 가게의 문을 닫고 제 인생에서 가장 버리고 싶었던 이름을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을 제가 받아내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지옥과도 같은 그 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민경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 내어 봅니다. 낡은 기름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하고도 역겨운 냄새. 저는 지난 20년간 이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영도 골목 귀퉁이, 경인의 떡볶이라는 간판 아래에서요. 이제 그만해야죠.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영업 허가증을 떼어내자 시멘트 가루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폐업 하루 전날 밤, 저는 미련 없이 이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분식집은 제게 희망이 아니라 20년의 빚과 절망이 쌓인 무덤이었거든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지긋지긋한 빚독촉 전화. 액정에는 사채 김영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가게 문을 닫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을 테니까요. 도망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곳만 벗어난다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생존 계획이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며 쌓여있던 잡동사니를 치우는데 벽 구석에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희미해진 사진 속에는 앳된 저와 껄렁껄렁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7살의 저, 그리고 저를 버리고 떠난 제 아버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붙잡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분명 버리려고 했지만 또다시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는 스스로가 싫었습니다. 저 남자의 무책임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이 좁고 냄새나는 골목에서 빚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이 불행의 근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저는 사진을 벽에서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유리 액자를 벗겨내자 종이의 가장자리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멈칫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얼룩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유일하게 가졌던 행복했던 기억의 파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사진을 찢는 대신 뒤집어서 찬장 가장 깊은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이 가게도, 이 빚도, 그리고 제 과거의 끈도. 이제 정리 끝났어요. 하늘 씨도 내일부턴 푹 쉬어요. 저는 아르바이트생 하늘이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다시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비 냄새. 어둠이 내려앉은 가게 안으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한 분이 들어서셨습니다. 노인은 마치 깊은 시름에 잠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비에 젖었는지 촉촉했고 구부정한 어깨는 삶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아직 되나요? 목소리는 쉰 듯 낮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손님으로 들어온 이 사람이 제 마지막 미련까지 끄집어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손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가게의 마지막 손님,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꺾는 손님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찬장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떡볶이 1인분을 끓이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낡은 테이블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가게 안을 천천히 훑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불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노인이 왜 이토록 늦은 시간에 폐업 직전에 낡은 분식집을 찾아왔을까? 단순히 떡볶이가 먹고 싶었을 리는 없을 텐데. 어쩌면 또 다른 빚쟁이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며 저는 마지막 떡볶이를 끓이는데 집중했습니다. 고추장 냄새, 설탕 냄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제 마음의 냄새가 뒤섞여 희미한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마지막 떡볶이를 노인의 테이블에 내려놓자 노인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 왠지 모르게 서글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잠시 잊고 있던 아주 오래된 슬픔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선을 피하고 다시 주방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노인과의 짧은 접촉조차 제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빨리 이 노인이 먹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에서의 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는 떡볶이를 느릿느릿 아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젓가락을 움직이는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왠지 모를 절박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빨리 먹고 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마지막 손님에게만큼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아주 작은 도덕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낡은 양철 지붕을 때리며 제 마음속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노인은 떡볶이 그릇을 앞에 두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 벽을 바라봤지만 거기엔 그저 낡은 벽지와 곰팡이 자국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 가게에서 그의 과거 혹은 어떤 추억의 잔재를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저는 제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제 폐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주방 정리나 마저 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존재는 제게 20년 전의 그날처럼 다시 한번 절망적인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지막 손님. 정말이지 지독하게도 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느릿느릿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사람처럼.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가 마침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참맛이 옛날 맛이네.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에 묻어뒀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감탄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옛날 맛이라니. 이 맛을 유지하느라 저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지 못하고 가게를 낡은 채로 방치하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옛날 맛은 곧 실패의 맛이었죠.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옛날이요? 이 동네 사람 아니시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맛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망했죠. 제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실패는 오롯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가게를 있게 만든 과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 냉소적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슬펐지만 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체념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평온할까? 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천천히 가게 한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페인트로 칠했던 낡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처음 이 가게를 열 때 만들어 주었던 간판의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그때는 민경인의 떡볶이였는데 저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경인애로 바꾸었지만 그 조각만큼은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걸어뒀습니다. 경인애 사장님 이름인가요? 노인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이름을 묻는 건 당연하지만 그의 목소리 톤과 눈빛이 평범한 손님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어떤 비밀을 확인하려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이 가게가 이 동네에서 20년이나 되었지만 노인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타지 사람이 이 낡은 간판의 의미를 알 리가 없죠. 저는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노인은 제 얼굴을 통해 즉시 알아차렸을 겁니다. 노인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 왠지 모를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아니, 그건 눈물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마르지 않는 슬픔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 깊은 슬픔을. 저는 순간 제가 방금 던진 냉소적인 말들이 그에게 비수처럼 꽂혔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후회와 비통함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은 제게 20년 전 아버지가 집을 떠나던 날의 그 서늘한 뒷모습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저는 그의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노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와 이 가게에 얽힌 어떤 필연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희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처럼. 저는 서둘러 설거지를 마무리하며 이 어색하고 위험한 침묵을 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떡볶이 그릇을 다 비우고 촛불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게 불빛 아래에서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서 저는 제 속에 꽁꽁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노인에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폐업 직전에 찾아온 마지막 손님이 아닌 제 인생을 뒤흔들 재앙이었으니까요. 아르바이트생 하늘이는 이런 긴장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순수했지만 삶의 비극적인 깊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제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오롯이 제가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노인이 계산을 하고 조용히 떠나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지갑을 꺼내려는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손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폐 몇 장을 꺼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이 지독한 긴장도, 이 알 수 없는 슬픔도.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노인은 돈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마자 낡은 전선이 버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정전. 이런 날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둠이 제 불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자 노인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양철 지붕을 맹렬하게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에고, 전기가 나갔네. 노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평온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주방 구석에 꽂아둔 촛불을 찾았습니다. 불을 붙이자 작고 노란 불빛이 가게의 일부만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은 노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깊은 눈빛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낯설고 동시에 더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둠과 촛불은 저희 둘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노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촛불은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빗소리를 뚫고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가 말할 내용이 무엇일지.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촛불을 응시하며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때 어린 딸을 너무 보고 싶었지. 딸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행주가 차가운 물에 젖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숨쉬는 법조차 잊고 물었습니다. 딸이요?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듯 희미하고 떨렸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지 않고 촛불 너머의 어떤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허공에 그의 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너무나 낮고 조용해서 빗소리 때문에 제가 잘못 들은 것만 같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윤민경. 그 이름. 제 이름. 수십 년간 제 귓가에 맴돌던 저주이자 동시에 그리움의 이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시간도, 빗소리도, 제 심장도. 저는 더 이상 이 노인을 손님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유령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앞에 놓여있던 젓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젓가락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탁! 작지만 어둠 속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젓가락이 나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는 제가 20년간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왜 이제야?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왜 이 지긋지긋한 가게가 폐업하는 마지막 날에 나타났을까? 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촛불 아래에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일 리가 없죠. 아버지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인데, 저는 애써 차가운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제 입술과 눈빛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두고 떠나온 날부터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그럼 저의 20년은요? 비톡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았던 저의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냐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굳게 닫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의 그림자가 저희 둘의 모습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저는 2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아버지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모아 젓가락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려서 젓가락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손을 뻗어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등에 아주 잠시 스쳤는데 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낯설지만 잊고 싶었던 온기. 저는 그 온기를 느끼자마자 다시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은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이 낡은 분식집 안에서 저는 마지막 손님과 함께 제 과거의 파편을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상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20년의 고통과 후회를 담은 거절. 노인은 제 분노를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딸 이야기는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그 윤민경이 아니에요. 이제 밥 다 드셨으니 나가주세요. 가게 문 닫아야 합니다. 저는 차가운 벽을 치는 듯한 말을 내뱉었지만 노인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손수건 하나였습니다. 그 손수건의 가장자리에는 뜯겨나간 자국과 함께 희미하게 새겨진 자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보자마자 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 손수건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촛불 아래에서 그 손수건의 냄새를 맡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과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울면서 건넸던 거야. 아빠, 이거 꼭 가져가. 나중에 돌아올 때 나 잊어버리지 않게 이것 보고 돌아와라고. 노인은 나지막이 그날의 대화를 음조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7살의 저, 아버지가 떠나던 그날,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유일한 보물이었던 낡은 손수건을 아버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꼭 돌아와야 해. 그 말과 함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 안에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얇게 접힌 종이 한 장. 그것은 7살 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빠 힘내. 민경이가 아빠 사랑해. 꼬불꼬불한 글씨. 삐뚤빼뚤한 모양. 하지만 그 글씨 속에 담긴 순수한 사랑은 지금의 제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이었습니다. 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수건과 편지. 그것은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20년간 저를 괴롭혀왔던 트라우마의 근원이 바로 제 눈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저는 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분노와 부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이걸? 제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절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 전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손수건 안에 넣었습니다. 내가 준 거니까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 낡은 손수건을 버리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았다는 사실.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역시 저를 잊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때렸고 마치 저를 둘러싼 세상이 격렬하게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폭우는 제 내면의 폭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향해 다시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킨 눈물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노인은 제 반응을 보며 천천히 손을 뻗어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길이 닿기도 전에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20년의 고통이 단 하나의 손수건으로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노인과 저는 서로를 마주한 채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격렬한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제 질문은 원망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제 질문에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낡은 외투를 여미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만남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과는 달리 그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대로 돌아설까봐 순간적으로 겁이 났습니다. 이 만남을 끝내고 싶었으면서도 이 진실을 확인한 순간 그를 다시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20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저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왔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과를 너무나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사과를 받으면 제 20년의 고통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마음속 가장 차가운 목소리를 꺼내 말했습니다. 돌아왔으면 뭐해요?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2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당신이 없는 동안 저는 이 가게에서 혼자 살았어요. 당신을 기다린 게 아니라
당신을 잊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를 모른다고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인은 제 모진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를 완전히 증오하고 잊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떡볶이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릇은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떡볶이의 옛날 맛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만 내 딸이 좋아했지.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그 어떤 화해도 이해도 없이 일방적인 저의 거절로 끝이 났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낡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그는 또다시 저를 버리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발은 바닥에 뿌리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택시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택시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가게의 마지막 손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습니다. 저는 힘없이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는 촛불 아래에서 더욱 차갑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사용했던 젓가락과 그릇을 치우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구석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이 두고 간 지갑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저는 그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가 왜 지갑을 두고 갔을까? 혹시 저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였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지폐와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오태수?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빚독촉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저를 괴롭히던 그 트라우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지갑을 닫고 경찰서에 신고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서 무언가 하얀 종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지였습니다. 종이의 윗부분에는 부산해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름 오태수, 진단명 말기 간암 환자. 제 손에서 지갑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말기 간암. 그 단어는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죽기 위해,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의 떡볶이가 옛날 맛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 그가 낡은 간판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 그가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던 이유,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종이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떡볶이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쉴 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매몰차게 거부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과를 받지 않고 이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인 서글픈 미소.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미소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의 체념이었던 것입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고, 저는 그를 거부함으로써 저 스스로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제 발목을 붙잡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 기록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빗물에 젖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게 문을 박차고 폭우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빗물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그것이 비인지 눈물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대로 그를 영원히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의 고통과 분노를 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노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이만 내 딸이 좋아했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만약 제가 그의 사과를 받아줬다면, 수많은 후회가 저를 덮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채 저는 병원 로비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제 숨소리는 거칠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희망. 그 희망을 붙잡기 위해 저는 병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 5층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입원 기록지에 적힌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침내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미세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침대, 차갑게 식어버린 공간.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태수 환자 오태수 씨요. 여기 계시지 않나요? 제가 딸입니다.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 아버지임을 인정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태수 환자분은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지키신 분은 안 계셨고 저희도 연락이 닿는 보호자가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5글자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 마지막 사과를 저는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였습니다. 저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텅 빈 병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 가방이 환자분 가방인가요?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병실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병실 한켠에 놓인 낡은 천가방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약봉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가게 간판의 조각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처음 만들어 주었던 민경인의 떡볶이 간판의 가장 모서리 부분. 제가 구석에 걸어두었던 그 조각이 아니라 진짜 낡은 간판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그 낡은 간판 조각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 언젠가 저에게 돌아와 이 가게를 다시 열어주기 위해서. 간판 조각 옆에는 다시 한번 접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서툰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희에게, 다음 생에는 꼭 아빠로 다시 태어날게. 그때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게. 미안하다. 너의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사랑한다. 저는 편지를 쥔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돌아와 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의 떡볶이 맛을 기억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품은 낡은 간판 조각과 저를 향한 맹세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아빠로 다시 태어날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저와 아버지로서 함께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게 주었던 마지막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저는 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20년의 응어리를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닫으려고 했습니다. 제 불행의 상징인 이 공간을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 가게를, 그리고 저의 이름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저는 노인의 가방을 끌어안고 병원 복도에 앉아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그치고 희미하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는 더 이상 저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젖은 얼굴로 병원 복도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다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경인의 떡볶이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가게는 예전의 그 낡고 어두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묵은 기름때를 벗겨내고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비톡촉 전화는 여전히 왔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으니까요. 간판을 내렸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부끄러워했던 경인의 간판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붓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아빠의 떡볶이집.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 다시 걸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서.
그것은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간판 조각을 주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게의 수호신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쯤 저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하늘이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아버지 단둘만의 시작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가게 안에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촛불을 켰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에 작은 촛불들을 놓았습니다. 그 불빛은 희미했지만 제 마음속을 환하게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과 설탕이 섞이며 나는 익숙한 냄새. 이 냄새는 더 이상 빛과 절망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저의 새로운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촛불 아래에서 저는 20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떡볶이를 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떡볶이가 끓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낮은 중얼거림처럼 들렸습니다. 이만 내 딸이 좋아했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너무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세차게 내리던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흐릿했지만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좁은 햇살. 그 햇살은 정확히 촛불이 놓인 테이블 위를 비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의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억과 함께 이 가게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저는 촛불 앞에서 조용히 떡볶이를 맛보았습니다. 옛날 맛. 하지만 이제는 절망의 맛이 아닌 치유와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20년 만에 터져나온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게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떡볶이집 사장으로서, 사랑하는 딸로서,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가게는 더 이상 폐업 직전의 낡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영원한 연결고리가 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한 그릇 담아 아버지의 간판 조각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이 맛, 당신의 딸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었잖아요. 저는 떡볶이를 담은 그릇을 아버지의 유품 앞에 놓은 채 조용히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가게 안은 촛불의 노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어둠 속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중년의 여성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을 쓱 둘러보더니 촛불 아래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듯 했지만 동시에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여기 예정 경인애 맞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녀를 보며 진심을 담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제 미소는 촛불처럼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빠의 집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빠의 집.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간 이 가게가 이제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성 손님은 제 대답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 아빠의 집. 이름 좋네요. 그럼 떡볶이 맛은 여전하겠죠? 네, 물론이죠. 이 맛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20년간 이어진 아버지와 딸의 맛이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성 손님은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이 떡볶이는 제가 만든 것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아 여성 손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만족감과 함께 어떤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경이네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떡볶이를 먹여주던 그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잊고 있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찾았습니다. 이 가게는 빛과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사랑과 추억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손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다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촛불 아래에서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아빠의 떡볶이집 간판. 그 간판은 저에게 영원한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손님으로 찾아와 준 그 순간이 저에게 용서와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가게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완전히 멎었고 세상은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촛불을 끄고 다시 간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가게를 영원히 지켜나가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마지막 손님,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손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손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지켜나갈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